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2020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으로 유튜브 계정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보시고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은 그대로 설명할 거니까 책 펴놓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처음 보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다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할 테니까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총평은 의외로 20번, 21번, 29번, 30번이 쉬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있죠. 그런 예를 들어서 뭐랄까 정적분과 급수 같은 거, 그거 사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거든. 하라고. 근데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문제를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빈칸 추론은 역시 영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학에도 빈칸 추론이 있죠. 그 문제는 역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충분히 보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20번이었죠, 이번에는요. 그래서 내가 5번 찍었었는데 틀렸어. 그 부분이 아니었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험이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좀 실수도 많이 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했었으면 맞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을 거야. 근데 이미 지난 시험이잖아. 선생님이 해설 강의하는 목적은 뭐냐면, 만약에 어떤 것을 내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고 맞긴 맞았어. 근데 찍어서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과정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해서 요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전체적으로 지금 실시간 등급 컷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몇 시냐면 9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10분입니다. 그래서 등급 컷 선생님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저기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중간중간에 등급 컷 올라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컷은 내가 아까 전에 7시쯤 보고 왔는데, 예상 등급 컷은 1등급이 88로 뜨더라고.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내가 90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틀렸어. 네. 어쨌든 88이고 2등급은 81쯤 되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마 30번은 못 풀었어도 21번, 30번을 못 풀어도 아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실수하지 말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 풀면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전문항 풀이를 합니다. 전문항 풀이를 하는데 1부는 21번, 29번, 30번 딱 3개만 풀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준킬러 문제들 있죠? 준킬러가 선생님이 준비한 게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그 다음에 25, 26, 27, 28 요렇게 풀고, 마지막 3부에서는 처음부터 쭉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해설 강의가 아마 한 4시간 정도가 되고 1부, 2부, 3부로 업로드가 될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내가 만약에 되게 쉬운 것도 많이 틀렸어. 그러면 3부부터 보셔도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할 건데 차근차근 자세하게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도 느꼈지만 역시 평가원은 문제를 참 잘 만들어. 대단한 사람들 같아. 인정. 평가원 인정. 자, 가봅시다. 자, 먼저 21번부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자, 21번 갑니다. 자, 지금 21번에서 fx가 지금 주어졌어. 어떻게 주어졌냐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원래 여기 x제곱에 상수항이 그러니까 미지수로 주어지는데 얘는 대놓고 주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 ax 더하기 b 요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정리가 돼 있는데 gx가 얼마나 돼 있냐면 fx 더하기 x-1에 f'(x) 요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내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알지? 선생님 제스처를 주목하길 바래. 요거였어요, 요거.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잘 봐야죠. 이번에 되게 좋았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자, 보세요.
기억 갑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 지금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 없고 뭐 당연히 뭐 fx가 미분 가능하겠네. 다 함수니까 그것 빼고는 gx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갑니다. 기억. 자 기억은 뭐라 하냐면 모든 함수 hx가 자 hx가 x-1 곱하기 fx다 요렇게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럴 때 얘이면 h'x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h'x는 미분합시다. 고배 미분법. 고배 미분법 우리 어떻게 가지? 자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지울게요. 자 어떠한 hx가 곱셈의 미분법이었어. fx 곱하기 gx. 자 얘를 미분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h'x는 앞에 걸 미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뒤에 거 곱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배 미분법이죠. 요거를 이용하시면 돼. 해볼까?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니까 fx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걸 미분하니까 f'x. 이 보면서 느끼는 점 있어야지. 이거 누구랑 똑같아? gx. 그래서 얘가 그냥 gx인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야? hx가 만약에 x-1 곱하기 fx다 라고 하면 h'x가 gx라는 기억이 맞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당연히 기억이 그래서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할게. 자, 니은. 자, 니은은 fx가 x는 1에서 극값 극값 0을 갖는데 자 보세요. 극값이라는 게 3차함수니까 3차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fx가 그러면 당연히 극값이 0이면 요 경우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요 경우가 존재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그치 이거야 이거. 근데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 그거 하나 설명하고 갑니다. 잠깐 이쪽으로 올게. 자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떤 함수 fx가 최고차항의 수 그냥 1이라고 하겠습니다. x-알파 곱하기 x-베타의 제곱이라고 할게. 내가 지금부터. 그러면 얘는 알파를 지나고 알파, 0을 지나고 베타에서 제곱이니까 접하는 겁니다. 3차 함수니까 뭐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겠네. 자 x축에서 만약에 요런 식으로 가서 요렇게 갔다고 합시다. 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미분을 해서 극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비율이 있어. 몇 대 몇이냐면 1대 2의 비율을 갖습니다. 1대 2. 그럼 이제 이 전체 길이에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가 되지. 그치? 근데 내분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분점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보세요. 알파에서 베타로 1대 2로 내분하는 거지.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로 1대 2로 내분한다. 그럼 숫자는 그대로 적어주시고 내분하니까 플러스 요렇게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요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 봐봐 반대로 그림이 이렇게 되면 반대로 그림이 만약에 요렇게 위로 블록했다 이렇게 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베타가 되는 거고 얘가 알파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역시 마찬가지야. 요 극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비율이 존재해. 몇 대 몇이냐면 얘도 봐봐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거리가 2고 나머지는 1입니다.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까지 거리가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네 비율이 2대 1이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요 빨간색 점의 좌표가 베타에서 알파로 2대 1로 내분하는 거지.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로 2대 1로 내분하는 거다. 요렇게 내분은 플러스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의 그래프예요. 뭐 몇 개가 더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유튜브에다가 짤막한 강의 형식으로 뒷강의라면서 15분짜리로 올릴 겁니다. 그때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를 다 한 세트를 올려드릴 거야.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그러면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꼭 그때 가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그럼 결국 이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나는 얘를 t라고 놓을게. 그럼 얘가 t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함수 식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fx는 x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접하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t 요렇게 정리를 해요. 그럼 t 값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근데 어떻게 구하냐? 자, 우리가 fx가 지금 얼마나, 이거 전개하면 돼. 전개하자. 자, 전개하시면 자, fx는 얼마가 되냐? 요 앞에 거 전개하시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t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할게. 자, 얘 전개하시면 x 세제곱, 자, 얘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tx제곱, 얘 전개하시면 플러스 2x제곱 더하기 블라블라 냅둘게. 왜? 아니, 우리가 fx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점점점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죠? 이거야, 이거. 그러면 얘네 둘을 계산한 게 x제곱이 돼야 되거든? 그럼 t값이 얼마가 되겠어? 2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는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야. 어떤 경우?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림이. 그지?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럴 때 뭐라 하냐면 극값을 가지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를 구하자. 자, 갑시다.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입니다. 자, 근데 이미 우리가 기억에서 여러분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는 뭐라 그랬지? 인테그랄 미안. gx는 h'x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 아니, 뭐 얘를 이미 우리가 왜 h'이라고 정의하냐면 우리가 gx가 fx 더하기 x-1의 f'x였단 말이지. 근데 그거는 x-1을 적분한 거야. 그냥 그치? x-1 곱하기 fx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h'x dx라고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럼 적분할게. 자, 적분합시다. 자, 적분하시면 hx가 되고 얘를 0부터 1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럼 h1 마이너스 h0 요렇게 합니다. 그럼 h 다시 소환하면 자, hx가 누구였어? 자, hx는 x-1 곱하기 f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h1은 여기다 1, 1, 1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h0는 여기다 빵빵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0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고 f0니까 마이너스 f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f죠. 그럼 f0를 찾으면 되네? 그럼 봐봐. 우리가 fx를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있잖아. fx가 여기는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되겠니? 그래서 니은이 또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니은도 정답. 되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가도록 할게. 디귿은 저기 지우고 할게. 자, 이제 h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니은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자, 니은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를 적분하시면 누가 되냐면 f의 제로가 된다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니은이었어. 자, 그럼 이제 디귿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디귿도 니은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였었어. 자, 그럴 때 자, 디귿 갑니다. 자, 디귿은 지금 f0가 제로이면 gx는 0은 0하고 1 사이에서 반드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무조건 맞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증명을 했잖아. 자, 어디서? 아까 방금 전에 여기서, 그지? 니은에서 증명을 했잖아. 봐봐. 여기서 증명을 했잖아. 지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 dx가 f0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f0가 지금 0이면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무슨 뜻이야? 우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x를 적분했다는 얘기는 그게 0이야. 그러면 gx가 난 뭔지는 몰라. gx는 뭔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0하고 1 사이에서 적분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어야지 여기의 넓이 s와 여기 넓이 s가 같아야지만 반드시 두 개를 적분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드시 뭐가 존재해? 실근 알파가 0하고 1 사이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정답은 디귿도 맞았어.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기억력 디귿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편리한 함수 그래프가 니은에서 쓰였다는 거는 알 수 있고 기억을 활용해서 니은과 디귿을 다 푸는 거였습니다. 사실 평가원이 되게 친절했어. 그 hx를 x-1 곱하기 fx 곱하기 fx 더하기 x-1 곱하기 f'(x) 이거를 적분한 거로 hx로 좀 주어진 거잖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내가 꼭 기억하라고 했던 거 이거였었거든. x, fx를 미분을 해. x, fx를 미분을 해.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니까 fx가 되고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x, f'x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평가원에서는 응용을 한 거야, 지금. 예전에 이게 기출문제에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을 계기로 미분하고 적분 사이의 관계. 근데 평가원에서 너무 친절했어. 이미 HS로 주어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정답은 5번. 자, 그럼 이제 29번으로 갑니다. 29번은 역시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뭐라고 돼 있냐? 자, 가봅시다. 29번. 29번. 자, 중복조합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중복조합은 정의가 일단 뭐냐면 중복조합의 정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한다. 이게 바로 중복조합의 기본 정의입니다. 그러면 중복을 허락하여 택한다라는 기호가 누구냐면 H라는 기호야. 그리고 그 대상이 서로 다른 N개야. 서로 다른 N개.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NHR로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근데 교과서 보면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 이렇게 되어 있지. 그거는 선생님 좀 수정하겠습니다. 나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자, 어쨌든 이거를 지금부터 해석을 좀 할게. 이해를 좀 하면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는, 내가 지금부터 서로 다른 과일 4개 중에서 내가 지금 집에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과일 가게에 갔어. 근데 과일 가게에 갔더니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귤도 있고 감도 있어. 사과, 배, 감, 귤 총 4가지가 있는데 아니 하나씩만 있진 않을 거 아니.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거기서 중복을 허락해서 내가 6개를 살 거야. 지금부터. 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개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배웠던 교과서 공식에 의해서 4H6이 됩니다. 그죠? 4H6이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A라는 과일, 사과, 배, 감, 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는 얘를 사과를 A개 사고 배를 B개 사고 감을 C개 사고 귤을 D개 샀다고 할게. 아, 그럴 수 있잖아. 아니, 사과만 다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식이 어떻게 되냐면 A개 더하기 B개 더하기 C개 더하기 D개가 총 합쳐서 내가 6개를 산 거야. 내가 총 합쳐서 6개를 산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총 합쳐서 6개를 샀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지금 6빵빵빵이 가능하니? 라고 하면 yes. 그치? 내가 사과를 너무 좋아해. 백설공주도 아니고 사과를 그렇게 좋아해. 사과가 재미없어요? 뒤에 안 웃습니다. 그치? 자, 봐봐. 이게 지금 6개 빵빵빵 이렇게 가능하지. 6빵빵빵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리고 빵 6빵빵도 가능하지. 이렇게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이 바로 중복조합입니다. 그래서 얘가 6빵빵빵이 가능하면 4H6 그냥 하시면 돼. 알겠니? 결국 여러분들은 이 식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했어. 그러니까 결국 저 정의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식을 만들어. 0이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중복조합의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나중에 추석 특강 때도 또 중복조합 설명을 할 거야. 그리고 간단한 뒷강으로도 또 올릴 테니까 자세한 건 또 그때 가서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봐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다시 이거를 또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있어. 오케이? 거기에 똑같은 공 6개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6빵빵빵이면 사과 6개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 빵 6빵빵이면 여기 배 6개는 다 똑같은 배잖아. 구별이 안 가는 배야. 그래서 이 6은 바로 서로 같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 띄워놓은 거야. 서로 같은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중복조합의 기본 정의가 아마 만약 시험에 나온다면 이 기본 정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NHR 해서 그냥 나중에 계산만 하시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쪽으로 와봐. 잘 봐.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자, 지금 서로 다른 상자 A, 여기에 A 상자, 여기 B 상자, 여기 C 상자, 여기 D 상자가 있어. 거기에 똑같은 공 6개를 집어넣는 거야, 지금. 요렇게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가 6개 들어가면 A가 6개를 받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6빵빵빵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A, B, C, D 상자를 구분하려면 잘 봐. 지금 상자 큰 게 하나가 있어. 그 여기에 파티션을 4개로 나누려면 칸막이가 몇 개 있으면 돼? 칸막이 3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4군데로 나눠주고 이 4개는 다 다른 거야. 되겠니? 그럼 결국 이런 거거든? 이 6개를 잘 봐. 이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 있으면 만약에 칸막이를 내가 이렇게 3개를 넣었다면 A 상자에는 0개가 들어갔고 B 상자는 2개, C 상자는 4개, D 상자는 0개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노란색 3개하고 하얀색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수열인 거야. 그래서 봐봐. 얘는 3개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4-1개 그 다음에 더하기 전체 6개를 나열해.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9팩토리얼이야. 근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 하얀색 6개가 있고 똑같은 거 4-1개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을 쓰면 얘가 누가 되냐면 바로 4-1 더하기 6의 컨비네이션, 6이 돼도 되고 아니면 4-1 플러스 6 컨비네이션 이렇게 4-1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이제 갈게 저쪽으로. 자, 중복조합은 NHR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칸막이니까 N-1 더하기 R개 컨비네이션 R이 돼도 되고 아니면 컨비네이션인데 여기에 N-1 더하기 R 컨비네이션
n-1이 표현이 됩니다. 둘 중 하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요 중복조합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선생님이 예를 통해서 나중에 중복조합 테마를 따로 올려드릴게요.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유형별로 보면 중복조합도 1시간짜리다. 무료로 해줄게. 알았지? 그거 보고 너희들이 성적만 볼 수 있다는 난 무슨 짓이든 한다. 그러니까 보고 나중에 올려드리면 그때 가서 복습하시면서 완벽하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 그치? 다음 주에 선생님이 특강에서 또 올릴 거니까 큰 어려움 없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 열심히 듣고 복습만 철저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문제를 풀게. 그 다음에 아니 문제 풀어야지 실제로. 이제 기본 개념 설명은 가볍게 했습니다. 자, 갑시다.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연필이 7자루래. 근데 연필 7자루인데 단 연필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밑줄. 걔는 뭐야? 서로 같은 연필 7개로. 자, 연필은 서로 같은 연필입니다. 서로 같은 연필 7개야. 그 다음에 볼펜이 4자루가 있는데 볼펜끼리도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서로 같은 볼펜이 4개야? 4자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로 같은 상황이야. 걔를 여학생 3명과 오케이 선생님이 여학생 3명을 A, B, C라고 하고 남학생 2명을 D, E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은 A, B, C 상자라고 하시면 되고 남학생은 D, E 상자라고 하면 돼. 거기다가 나누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얘네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다가 똑같은 걸 집어넣으니까 이게 상황이 중복조합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 문제를 중복조합으로 이해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대충, 얘는 뭐 대충 중복조합 같으니까 중복조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말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 지금 계속 한국말 보고 문제 풉니다, 지금. 그럼 보세요. 조건이 되게 많아. 뭐래? 가조건은 여학생이 받은 연필의 개수가, 잘 봐. 지금 여학생이 받는 연필의 개수가 똑같고 남학생이 받는 볼펜의 개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필을 여학생한테 나눠주고 볼펜을 남학생한테 나눠줘. 그리고 남는 거는 아무거나 나눠줘도 돼. 거기 밑에 있어. 뭐래? 여학생은 연필 1자루 이상을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냥 무조건 1이네 최소한. 그러면서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 밑줄 치세요. 선생님이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한국말을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뭐뭐를 빈 그릇이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볼펜을 받지 못하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중복조합이 더 확실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볼펜을 여학생한테 나눌 때 일단 얘네는 연필을 먼저 나누어 주고 남은 볼펜을 여학생한테 나누어 주는데 못 받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볼펜 4자 중에 얘네 하나씩은 주면 2자루가 남지. 그치? 그 2개를 이빵빵 가능하다는 얘기지. 얘네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남학생은 볼펜 1자루 이상을 받고 연필을 받지 못하는 남학생도 있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줬어. 그러면 연필 4자루가 남아? 그 4자루를 얘한테 주는데 4빵빵4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이지.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갑시다. 1번. 나는 지금부터 A, B, C하고 D, E가 지금부터 하나씩 받았어. 지금 하나씩 받았어. 자, 그럼 갈게. 자, 연필 7자루 중에서 얘네 하나씩 주니까 연필이 몇 개가 남았어? 연필이 4자루가 남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볼펜을 얘 하나씩 주니까 볼펜은 몇 자루가 남았습니까? 2자루가 남았어. 그러면 이 볼펜 2개는 A, B, C에게 나누어주고 연필 4개는 D, E에게 나누어 줘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얘는 이 빵빵이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3개에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그래서 여기는 3H2가 됩니다. 그리고 연속해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얘는 서로 다른 2명에게 똑같은
똑같은 거 4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2H4입니다. 되겠니? 요거야, 요거. 그럼 이제 계산하자. 자, 계산은 여기서 하나를 빼고 얘랑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야? 4 컨비네이션 2 곱하기 얘 하나 빼니까 5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5가 되므로 여기서 30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A, B, C가 있고 D, E가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얘를 2개씩 나누어주고 얘는 1개씩 나누어준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남은 연필의 개수는 몇 개가 남습니까? 1개가 남아. 총 7자루 중에서. 그치? 그 다음에 볼펜은 몇 개가 남아? 어차피 2개가 남아. 그럼 볼펜 2개는 A, B, C에게, 연필 1개는 D, E에게 나누어주시면 된다. 그럼 얘는 서로 다른 3개에다가 중복 허락해서 2개 뽑는 거랑 똑같으니까 역시 3H2가 되고 얘는 2H1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지. 그럼 자, 가자. 얘 하나 빼니까 4 컨비네이션 2가 되고 얘 하나 빼니까 1이고 1 더하기 1이니까 2 컨비네이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2로 12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복조합 문제는 일단 얘가 중복조합인지 아닌지를 일단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 그러면 식을 만드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했어. 우리가 지금 식 만들고 있잖아. 그지?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 B, C가 있고 D, E가 있는데 A, B, C에게는 1개씩 주고 D, E에게는 2개씩 줬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남은 연필의 개수는 4자루가 남고 남은 볼펜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줄 게 없어. 그럼 볼펜은 여기다가 못 주고 연필은 줄 수 있네. 그치? 자, 그럼 갑시다.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0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랑 똑같고, 얘는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 1 빼니까 2 더하기 0이니까 2 컨비네이션 0이고 얘는 1 빼니까 5 컨비네이션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5이므로 여기서 5개가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자, 마지막 네 번째. 이번에는 A, B, C가 있고 D, E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A도 2개, B도 2개, C도 2개, D도 2개, E도 2개 이렇게 2개씩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자, 남은 연필은 일단 1개고 볼펜은 없습니다. 역시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주셔야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얘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0개 뽑는 거니까 3H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 허락해서 하나 뽑으니까 2H1이 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까 했으니까 2 컨비네이션 0이고 얘는 2 컨비네이션 1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2가 되므로 여기서 2개가 된다. 다 보였습니다. 이거야, 이거. 그럼 개수를 몇 개? 2개, 5개, 그 다음에 12개. 그럼 몇 개야? 19개. 거기다가 30개를 더하니까 총 49개. 이게 우리가 지금 정답이 되겠지.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복조합이 어렵진 않았어. 근데 중복조합인 걸 니네가 쳐줘야 돼.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중복조합 훈련했잖아. 이걸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잘 보셨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겠지. 그치? 정답은 49였습니다. 30번. 일단 30번을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개념들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부터 먼저 좀 한번 해봅시다. 그 내용들을 다 합쳐서 선생님하고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부터. 자, 일단 문제를 보시니까 자, 갑시다. 자, 문제 30번. 자, 최고차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 좋아, 4차 함수. 근데
F-1, F0, F1, F2가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 D가 X, Y, Z, W를 하자. A를 써야 되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X, Y, Z, W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합시다. 아니 일단 세 개부터 가자. X, Y, Z. X, Y, Z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 순서대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건 여러 가지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 등차 중앙에 의해서 가운데 항의 2배는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요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해석은 X라는 놈을 A로 놓으면 Y는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존재하므로 A 플러스 D가 되고 Z는 A 플러스 2D 요렇게 됩니다. 요것도 가능해요. 되겠니?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니 어차피 공차 D가 차이 나는 거 차라리 Y를 A로 놓으면 X는 A-D 그 다음에 Z는 A 플러스 D라서 만약에 X, Y, Z를 다 더하면 3A가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세 번째 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세 번째 걸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응용을 해서 만약에 X, Y, Z, W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한다면 얘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차 수열, 이렇게 등차 수열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Y가 X 더하기 Z가 되는 상황과 이 Z가 Y 더하기 W가 되는 상황 요렇게로 갑니다. 그래서 연립하면 돼. 여기 양변에 2를 곱해서 2x 대신에 집어넣으시면 뭔가 식이 또 하나 나오겠지. 그지? 그냥 두 번째는 역시 x를 a라고 놓으시면 y는 a 더하기 d고 z는 a 더하기 2d고 w는 a 더하기 3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크다. 3d까지 가니까. 그지? 그래서 쟤랑 비슷하게 세 번째로 바꾸는 거야. 세 번째는 x 대신에 봐봐. 만약에 얘를 a라고 놓으면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니까 어쨌든 간에 좀 애매해.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놓을 거야. 이거 선생님이 수열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a-3d를 놓으면 얘는 a-d고 z는 a 플러스 d고 w는 a 플러스 3D야. 그래서 다 더하면 D가 사라진다. 그래서 요 내용은 등차 수열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요. 그치? 그렇다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 30번 문제가 조금은 생각을 많이 하게 앞에 단어랑 굉장히 연관을 많이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요거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자, 두 번째 개념은 바로 식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잘 봐. 두 번째 개념은 이런 거야. F1이 1이다. F2는 2다. F3은 3이다.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얘네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fx가 3차식이다 라고 한다면 3차식이다 라고 한다면 fx는 1을 집어넣었을 때 1, 2를 집어넣었을 때 2, 3을 집어넣었을 때 3이 되니까 fx는 x의 세근이 1, 2, 3이에요. 그래서 봐봐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이러한 다항식이 나와. fx-x는 0의 세근이 1, 2, 3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맞니? 그러면 얘가 새로운 함수 gx라고 해. gx를 내가 fx-x라고 한다면 잘 봐. 얘는 1을 집어넣어서 0이 돼야 되지.
그럼 1을 집어넣어서 0이라는 얘기는 gx라는 놈은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는 거야. 그냥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고 3을 집어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고차항의 수는 모르니까 이렇게 K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사용될 식이었어요. 이거를 했었어야지 사실 이 문제가 풀렸어. 그래서 조금은 어려웠지. 이 등차수열이 오랜만에 나왔거든. 근데 등차수랑 맨날 일반항과 물론 앞에 있어 일반항과 문제, 그치? 그 있는데 그거로 끝이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 문제가 되게 좋았어, 그치? 예전에도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3월 서울시 교육청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30번 문제로 유리함수 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보시면서 접근을 하도록 합시다. 자, 가봅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를 풀 거야. 자, 그럼 보세요. F-1과 F0와 F1과 F2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래. 그럼 자, 첫 번째 갑니다. 풀이. 그럼 선생님은 F-1을 지금부터 A-3D라고 할게. 그 다음 F0는 A 플러스 A-D라고 할게. 그 다음 F1을 A 플러스 D라고 하고 그 다음 F2를 A 플러스 3D라고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네? 그럼 봐봐. 재밌는 게 나온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거 다 똑같아. 그럼 얘는 이렇게 갈 수 있지. fx는 a는 똑같습니다. 그죠? a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3d가 나와야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d가 나오고 1을 집어넣었을 때 d가 나오고 2를 집어넣었을 때 3d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공차가 2인 등차수열처럼 보이지? 그래서 2x-1에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d,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 1을 집어넣으면 d, 2를 집어넣으면 3d. 그럼 얘의 내근이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0, 1, 2가 되는 거야. 결국 저거 찾아내기 위해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니네가 활용을 하는 거야. 이거였습니다.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였었어. 많이 썼다. 오케이. 쓴 거 뒤집어 놓자. 자, 그럼 이제 다 됐어. 근데 얘는 뭐야?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자, 전개하시면 fx 이퀄 얘 전개하면 2dx 더하기 a 마이너스 d 요렇게 가십니다. 그치? 그럼 얘의 근이 얘 4개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fx 마이너스 2dx 마이너스 a 더하기 d가 0을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1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0을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되고 2를 집어넣어도 0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는 x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fx가 1이라고 했으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가 돼. 이게 이제 첫 번째였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저 y는 fx 위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과 2, f2에서의 접선의 교점이 k, 0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을 구합니다. 자, 갑니다. 접선은 y는 비울기는 미분계수에 의해서 f'-1에 마이너스 1, f-1, 야, 잠깐만. f- 여기 있다? 내가 f-1을 a-3d로 놨지. 나중에 쓸게. f2는 a 플러스 3d입니다. 그죠? 갈게. 자, 그럼 얘를 더하기 a-3d. 요렇게 놓겠다.
그러면 보자. 일단 얘는 미분을 하셔야 돼. 그치? 자, 이걸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미분하자. 자, 미분하면 양변을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x 마이너스 2d는 얘는 어차피 다 삭제가 된다. 여기 삭제가 된다. 말이 꼬이네. 미분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냅두니까 고배 미분법 아까 설명했습니다. x 플러스 1 조금 길다.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얘 미분하고 나머지 냅두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더하기 얘 냅두고 얘 미분하고 나머지를 냅두니까 x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지막은 x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좀 길지 그지? 이거는 좀 써먹을게 나중에. 자, 그럼 갖다 집어넣읍시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자 조금만 빨리 갑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여기 날라가고 여기 날라갑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6이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d가 있었어. 그래서 2d 마이너스 6 곱하기 x 플러스 1에 플러스 a 마이너스 3d 요렇게 가십니다. 자, 그럼 얘 계산하시면 2d 마이너스 6에 x. 자, 얘 전개하면 2d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 마이너스 d 마이너스 6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2, f2에서의 접선 이제 구할게. 2, f2에서의 접선 구한다. 자, y는 이제 f'2가 돼야 되지. 접선의 기울기가 f'2에 x-2 더하기 f2. 아, 그래. 아까 배웠잖아. f2. 우리 f2는 아까 a 더하기 3d였습니다. 어차피 a 값, d 값을 구해야 돼. 우리가 여기 해서 식이 나올 거야, 아마. 자, 갑시다. 자, 그럼 얘는 f'2니까 자, 갑시다. 2 집어넣으면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요거 다 날라가. 그치?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 곱하기 1이니까 6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2d가 넘어오니까 여기는 2d 플러스 6이야. 그치? 그 다음 x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에 3d 요렇게 갑니다. 자, 그럼 전개합시다. 자, 전개하시면 2d 플러스 6. 자, 얘랑 전개가 마이너스 4d 플러스 3d니까 마이너스 d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a 마이너스 d.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지. 끝났다. 얘네들의 교점이 되는 x값이 k라는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갑시다. 2d 없어지고 a 없어지고 마이너스 d가 없어진다. 그치? 그럼 자, 갑시다. 얘 마이너스 6x가 여기로 넘어오면 플러스 12x인데 야 이거 x가 어디가 있냐 이거 x 여기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2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2야 6이야. 그러므로 x값이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고 그 x값이 우리가 적혀요. 그 점이 이거였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k값을 찾으라는 얘기야. 결국에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k값을 찾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구하는 정답을 한번 봅시다. 자, 갑시다. 지금 이제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F2K가 21에 그럼 F2K라는 얘기는 K가 2분의 1이었지. 2K면 1입니다.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래? 20입니다. 자, F1이 20이라는 얘기는 자, 여기다가 1을 다 집어넣습니다. 일단 1 집어넣게. 조금만 빨리 갈게. 일단 1 집어넣으면 F1이지?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D, 여기에 플러스 D가 됩니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D야. 그럼 마이너스 A네.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래서 봐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D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D고 A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A가 돼. 그래서 갈게. 그래서 A 플러스 D가 20입니다. A 플러스 D가 20. 그리고 우리가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하나가 뭐냐면, 자,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여기가 K,0을 지난다 였잖아. 그치? 자, K,0을 집어넣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뭐냐면, 네 번째로 가는 거는, 0은 2D 마이너스 6에 K 2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D 마이너스 6이 0입니다. 요것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얘 계산합시다. 얘랑 얘랑 하니까 D 마이너스 3 더하기 A 마이너스 D 마이너스 9 6 요렇게 됩니다. 그냥 끝이야.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9가 되네. 그러니까 A가 9입니다. 그러니까 A 대신에 9를 집어넣어. 그러면 D가 얼마가 되겠어? 11. 이거였어, 얘들아. 그치? 그럼 결국 우리 뭐 찾는 거야? F4K를 찾는 겁니다. F4K는, 자,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갈게. 여기 잘 안 보이지? 그래도 괜찮아. 안 괜찮다. 이거 보라색이면 안 보이겠다. 자, 노란색으로 해줄게. 자, 다섯 번째. F4K는 F2입니다. 자, 조금만 갈게. 일로 와봐, 잠깐만. F2를 집어넣으면, 자, 보세요. 얘 0이야? 0. 여기 F2를 구하는 건데,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D, 거기다가 플러스 D니까,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A니까 넘어가면 A 플러스 3D입니다. 오케이? 가자. 그래서 얘가 누가 되냐면, A 플러스 3D가 됩니다. 근데 A가 얼마였어? 9였고 D가 11이었으니까 3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42입니다. 되겠니? 이게 우리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사실 뭐랄까 등차수열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함수에서 식 만드는 것도 알아야 돼. 그치? 되니? 자, 그러면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2부로 넘어가서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여기 조금만 쉬자.